네, 오연혜 씨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예, 아까까지 모르고 계셨더라고요. 네, 저 오늘 금요일인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예. 내일은 즐거운 주말입니다. 네, 열심히 사시는 오연혜 씨입니다. 네. 예. 자, 9886님께서 가부도 모르고 최상병 특검법 재투표한다는 건 아무 생각이 없는 거 아닌가요?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라니 참나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뭔가 이 최상병 특검법이 어떤 의미인지 자체를 그냥 망각한 것 같아요. 예. 대한민국의 한 해병의 죽음에 대해서 파헤쳐 보자라는 건데. 가부도 몰랐겠습니까? 그쵸. 저는 이 해명을 믿지 않는 거죠. 예. 그냥 무조건 가부도 모르면 아까도 방해만 얘기했지만 하는. 가부도 모르면 이 정신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 의정 활동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기본 상식이 없는 분들인데 예. 그 통하지가 않고 6786님께서 가부 한자 쓰는 것은 말도 많고 타해도 많은데 표기 방법을 바꿀 수는 없는 건가요? 아주 쉽게 OX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오죽했으면 우리 국민들이 이제 국회의원들의 지적 수준을 믿을 수가 없어서 이런 것까지 제안합니다. 근데 OX로 해도 아까 내용을 잘못 알고 또 뭐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해명은 해명인지 설명은 그래서 뭘로 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런 발생할 것이고. 네. 예. 근데 이분들이 이 잘 몰랐던 게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맞아요. 뭐 좀 최상병 특검법을 거부하는 것이 약간 부끄럽거나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말도 안 되는 무효표를 변명. 냈겠죠. 이분들이 그걸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당연하죠. 이게 예. 얼마나 중요한 사안인데 이런 예. 핑계가 통할 것 같습니까? 만약 진짜로 잘 모르고 저 실수했다면 큰일입니다 정말 큰일. 네, 맞습니다. 예.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방송 오기 전에 예. 조국혁신당의 김준영 의원과 방송을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에요. 이제 오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에서 사도광산이라고 있습니다. 일본에 예. 한국인들 노동자의 강제 노역이 있었던 곳이고 여기 유네스코 신청을 해줄 때니 당사자들이 합의를 해야 하라는 게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외교부 당국자가 일본이 한국인 노동자를 포함해 전체 역사를 반영하겠다고 약속했고 일부 조치를 이미 취했다면서 막판 합의가 이루어졌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 김준영 의원이 알아보니까 강제 노역이 일어난 곳은 사도광산입니다. 그런데 한국인 강제 노역 사실이 보관된 박물관이 사도광산이 아닌 거예요. 거기서 멀리 떨어진 심지어 유네스코 등재도 안 된 아이카와 향토 박물관에 아주 협소한 박물관에 전시되기로 했다는 또 사실을 한숨 나오는 소식이군요. 네, 알게 됐고 심지어 이것을 먼저 우리나라 외교부가 제안했다라는 소문까지 돌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김준영 의원이 너무너무 화가 나고 이 사실 이대로 유네스코에 등재가 된다면 한국의 노동자의 피해 사실이 여기에 같이 등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김준영 의원이 확인하셨으면 외교 전문가시니까 사실일 텐데 왜 그렇게 일본이 하고 싶은 대로 미리 나서서 해주죠? 그러니까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2015년 군함도도 우리가 한번 속았잖아요. 그래서 더 철저하게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좀 한번 꼭 다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KBS 얘기도 해볼까 하는데요. 어제 KBS 뉴스에서 국회 상황을 생중계로 전하기 위해 취재 기자를 연결했는데 이 취재 기자의 노트북에 세월호의 노란색 추모 리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KBS 뉴스 유튜브 채널에 이 추모 리본 노란색을 모자이크 처리를 한 거예요. 심지어는 이걸 가리기 위해 자막 일부도 가려지기까지 했습니다. 사진 보실 수 있을 사진 것 나와 같은데요. 있네요. 저렇게 처리했군요. 네. KBS 측은 이 같은 조치를 취하면서 관련 보도에 아무런 설명을 붙이지 않은 상태인데 왜 설명도 없었는지. 세월호 추모 리본이 그렇게 막 저 모자이크를 해야 된다는 정도로 그게 무슨 사고일까요? 잘 이해가 안 돼서 이거 사고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고기만 교묘하게 모자이크를 처리했다라는 것은 그걸 감추고 싶었던 거잖아요. KBS 유튜브. 물론 어떤 그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을 거예요. 세월호 리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현재 나오고 있는 방송과 어떤 관계가 없는 거라서 관계가 없는 상징이라서 적절하지 않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주장을 하더라도 저렇게 방송 나간 거를 그게 무슨 큰 사고가 아니잖아요, 절대. 저 세월호 리본을 거기 표시한 거예요. 근데 저걸 모자이크 처리한다는 사고 방식은 정말 이해하기가 아무리 이해를 할래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누가 저런 어떤 판단을 했을까? 예. KBS는 지난 4월에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방영 예정이었다. 아주 오랫동안 준비했었던 다큐멘터리도 결국 무기한 연기한 상태거든요. 이 세월호를 바라보는 KBS가 좀 일관적인 상황이라서 세월호 사고 자체를 표현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것 같아요. KBS가. 예. 왜 갑자기 박민으로 사장이 바뀌고 난 후부터 왜 이렇게 달라지는 건지. 저 특히나 저 방송이 이미 나간 걸 모자이크 처리한다는 사고 방식은 정말 저는 누구랑 한번 만나서 물어보고 싶어요. 그 저런 결정을 한 어떤 굳이 그러니까 긁어서 부스럼 만드는데 1등 공신이에요. 그냥 가만히 놔뒀으면 놔두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텐데 왜 굳이 가려가지고 가만 놔두고 다음 방송부터는 좀 뭐 굳이 연관성은 없으니까 지금 국회에 네가 있는데 뭐 이러면서 설득해서 뭐 잠깐 뗄 수는 있겠죠. 그 기자의 신념과 달리 뭐 기자의 신념대로라면 그래 이게 뭐 리본 자체를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그건 큰일 날 사람들이고요. 당연하죠. 예. 그런데 리본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라 이 지금 방송하고 다른 상징물이 들어가면 뭐 약간 산만할 수 있으니까 떼고 하는 게 어떻겠냐고 얘기를 해서 그냥 떼고 할 수 있었겠죠. 다음 방송에서는. 그런데 이미 나간 방송을 저거를 모자이크 처리까지 한다? 그리고 이후에 정규 뉴스에서도 같은 기자가 국회 상황을 생중계로 전했는데 그때는 스티커가 떼어진 상태였다고 누가 떼라고 합니다. 지시했거나 아니면 뭐 그랬겠죠. 본인이 무슨 한마디를 듣고 뗐거나. 근데 참 그 사고방식이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니까 언론이 이상한 사람에게 장악되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일어납니다. 자, 다음 뉴스는 바로 또 MBC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죠.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가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상황을 짧게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일반군 위안부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위안부입니까? 아니면 강제입니까? 아니면 자발적입니까? 논쟁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이걸 답변 못합니까? 일본군 위안부는 강제적인 위안부였습니까? 자발적 위안부였습니까? 이게 논쟁적입니까?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논쟁적인 사안이라는 것은 이게 뭐가 논쟁적입니까? 논쟁적인 누가 사안이라는 있습니다. 것은 취소하고요. 이 사안이 누구와 논쟁하고 있습니까? 개인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개인적인 사건이에요? 일본군 위안부가?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말을 잘못했다. 제가 아까 유튜브 방송을 보고 너무 놀래가. 제가 사실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어떤 얘기는 덜 했어요. 이 방송에서. 왜냐하면 뭐 지금 청문회에서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고 또 저희 회사와 관련 있고 해서 뭐 많이는 안 했어요. 제가. 그런데 이 유튜브 방송을 보고 정말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이걸 그냥 왜냐하면 일본군 위안부가 자발적으로 갔느냐 아니면 강제 동원됐느냐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첫 번째 대답이 논쟁적인 상황이라고. 이게 왜 논쟁적입니까? 이거 어느 나라 사람이죠?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맞습니까? 그러다가 본인도 실수한 걸 깨달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다음 대답이 거기선 더 황당합니다. 개인적인 사안이라서 이게 개인적인 사안이란 말은 뭐 이 위안부 시대에 사셨나요 이분이? 무슨 개인적인 사안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또 말이 안 맞으니까 개별적인 사안이라고 되는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처참한 역사 인식을 가진 사람이 한결같이 이 윤 정부의 인사 검증을 할 때마다 나타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게 모르겠죠. 한결같아요. 그런데 저도 그게 너무나 궁금했어요. 왜 이런 분들만 쓸까? 네.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 없으면 쓰지를 말아요. 아니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이 정도 처참한 말씀하시지만 처참한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뿐만 아니에요. 근데 이 개별적인 사안이라는 얘기를 계속해요. 그다음 이게 논쟁적 사안 취소, 개인적 사안 취소했다가 개별적인 사안이라는 그 단어는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다음부터 다 개별적인 사안이라고 답변을 못 하겠다 그러는데 개별적인 사안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이 개별이라는 뜻을 모르고 계신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그냥 유유상종이라고 이런 사람들만 지금 필요로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니면 이 정부의 어떤 여러 정책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을 구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서 그렇다고 이런 어떤 이런 극단적인 분들밖에 동의하는 분들이 없어서 사람을 못 구해서 그런가 뭐 그런 어떤 생각도 해보고요.
지금 직무대행, 방통위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이상인 씨 같은 경우에도 박문진 이사진을 모집하는 이런 일들을 계속 해오고 있어가지고 예. 야당에서 탄핵을 추진하려고 하자 먼저 또 사직하고 윤 대통령이 제가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진숙 씨가 방통위원장이 되고 류일임 씨가 또 연임을 했잖아요. 예. 이진숙 씨와 류일임 씨의 콜라보로 대한민국 언론을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 건지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진짜. 제가 대화를 잠깐 더 들려드리면요. 네.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일본이 한반도 식민지화해서 한반도를 근대화시켰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개별적인 사안이라서 대답하지 못하겠다. 이런 어떤 사고방식에 정말 깜짝깜짝 놀래가지고요. 일본 네. 자위대 한국 진출 찬성하냐? 답변하지 않겠다. 개별적인 사안이라서. 아니 이 방통위원장 후보한테 그건 역사관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방송을 총괄하는 가장 최고의 위치이기 때문에 네. 그럼 이런 분들의 역사관이 어떤 역사적 관점에서 이 정책을 총괄하냐는 핵심적인 중에 핵심이에요. 근데 네. 이 사안에 대해서 논쟁적인 사안, 개인적인 사안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라서 나중엔 개별적인 사안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흥분하기가 좀 싫어가지고. 주말에는 어떻게든 푹 쉬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합타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윤혜 씨. 감사합니다.